들국화를 그 부채에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부채에 요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국화를 해보겠습니다. 부채는 이미 풀이 발라져 있는 종이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물기를 넉넉히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들꽃은 홀로 있을 때보다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상당히 아름다워서 들국화가 많이 피어있는 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 밑에 잎을 황태색과 감색을 이용해서 그리고 끝에 살짝 먹을 묻혀줍니다. 그래야 꽃이 더 돋보이고 꽃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명암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많이 그 색깔 변화를 좀 주면은 한결더 지루하지 않은 그런 꽃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한 굴럭을 또 해줄 텐데요. 먹색의 그 꽃색의 변화도 살짝 주어서 청보라 꽃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한번 이쪽에도 한 굴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화선지와 틀려서 곱게 붓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해보면은 되니까 재료를 갖다가 어떤 거든지 다 한 번씩 해보면은 매끄럽지 않으면 매끄럽지 않은 대로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현애국이라고 그러죠.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기를 유린잎의 표현을 하나씩 해주면 훨씬 그림의 묘미도 있으면서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런데 눌러서 해주겠습니다. 잎에도 약간 주황색이나 등황색을 묻혀서 해주면 훨씬 더 가을에 맛도나고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파리 색깔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해주시면은 가을 꽃의 그림에 이제 맛이 난다고 할까요? 아래로 갈수록 이파리가 이제 조금 작으면서 가늘어지는 경향도 있지요. 이제 그 꽃 안에 수술과 꽃의 경계를 진한 녹목으로 작게 점 처리해주면 훨씬 꽃의 생기가 더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꽃과 수술 사이에 이것도 원근을 생각해서 앞에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하고 뒤로 갈수록 작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기본 원근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것도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앞에는 크고 뒤에는 조금 작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꽃이구나, 꽃의 모습이 이제 조금 나오는구나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대자색, 진한 거 대자색으로 찍어줘도 되고요. 갈색 정도로 찍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먹으로 해주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먹으로 합니다. 본인의 그리시는 분들이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수술 안쪽에 그 노란
그런 부분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란색을 그냥 수술 전체 부분에 칠해줘도 되겠지만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한 점 한 점 해서 해주는 게 훨씬 나중에 볼 때에 질감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하나하나 찍어주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이사이에 이렇게 찍어줘도 이 속으로 보이지 않는 꽃이 또 저 뒤쪽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도 되니까 꼭 나와 있는 거에만 해주지 않고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 꽃들도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린 꽃 수술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음영이 있어서 주황색이나 갈색을 이용해서 주황색이 더 이제 환하네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찍듯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작은 공간의 수술들 사이에서도 입체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국화꽃 이파리 아무리 작지만 인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맥을 해야만 뭔가 생동감도 있고 부채 같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그냥 먹색이 진해서 그 인맥이 안 보일 때는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분을 갖다가 악교에다가 살짝 섞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화려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살짝 금분을 그냥 하면은 그게 털어져요. 그래서 여기 악교를 살짝 지금 섞어서 인맥을 살짝 나타내 주겠습니다. 제가 그 부채나 그 무슨 소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할 때는 이 금분을 가끔 이렇게 써줍니다. 금분도 너무 노란색이 튀어나온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도 그 전시회를 하러 갔다가 일부러 이거를 구입을 해서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크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색깔이 고상한 그런 색 종류라 가끔씩 부채 같은 곳에만 쓰고 있습니다. 소품을 할 때는 이렇게 살짝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에다가 써주면은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와, 선생님 부자예요. 금을 다 갈아 갖고 다니고요. 그래서 한번 또 웃어봅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붓은 반드시 빨리 빨아줘야 됩니다. 악교가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금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짝씩만 써줬습니다. 이제는 먹으로 태점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화가 위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를 한 줄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날과 그리고 즐거운 가을날 되시기를 마음적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